여기서는 그 원숭이 띠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열매로 그 기운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 띠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열기를 흡수하는 거죠.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의 기운이죠. 그렇죠? 요 물 기운이 요 불 기운을 흡수하는 거예요. 요게 원숭이 띠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거를 천지비괴다. 이 비라는 것은 여기 아니 불자가 들어갔잖아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얼핏 공부하는 분들은 천지비계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나쁜 거 아닌가? 통하지 않으니까 나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비계가 좋으냐, 지천택계가 좋으냐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지천택계는 그 시점에서 지천택계가 좋은 거고 이 시점에서는 천지비계가 좋은 거예요. 천지비계가 있지 않다면 하늘로 증발한 양기나 우주의 양기는 우주 속으로 퍼지고 이 지구에 도착을 안 하겠죠. 또 나무로 따지면은 나무가 여름 내내 열심히 만들어낸 그 영양분을 완전히 뿌리나 열매 쪽으로 내려보내질 못하겠죠. 그러면 완전히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얼어 죽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괴는 주역을 공부하실 때도 불통이다, 통하지 않음이다 이렇게 해서 좀 나쁜 어감이 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빅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차단하고 통하지 않아야 될 때는 통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띠의 이 에너지가 차단하고 분리시키고 그 영양분을 어느 한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러한 행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비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불통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조금 해석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천지비계도 대단히 필요하고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나무에다가 비유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오화의 모든 생명체가 심장의 피처럼 모든 영양분이 가장 완벽하게 익었을 때죠. 그런데 이거는 퍼져 있단 말이에요. 혈관이 퍼지듯이 완전히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부 장기로, 우리 인체로 따지면 내부 장기로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연결해줘요? 양띠가 연결해줘요.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가 합의돼야 돼요. 오미가 합의돼야지 완벽하게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절을 하면 뭐 할 거예요? 누군가 받아 먹어야지. 누군가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받아 먹고 저장해주는 에너지를 원숭이 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신이라고 그래요. 납신. 납신다. 자, 들어온다. 어딘가로 들어간다. 원숭이가 사람이 가르쳐준 모든 재주를 흉내내면서 다 받아들이듯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에다가 비유한 건 참 잘한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과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미 씨앗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열매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매일매일 모양이 바뀌죠.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그 매일매일 바뀌는 것이 반복된다. 그 표현을 무토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 새로운 틀을 갖게 되죠. 그 새로운 틀을 경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경. 그래서 무임경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글자인데 원숭이띠를 표현하는 글자구나. 저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멋있구나. 그래서 이런 공부가 싫으시면은 원숭이띠 그러면 그러면 신은 무슨 뜻이에요? 새롭다. 새로울 신자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 어떤 껍질을 만들어낸다. 이 껍질이 틀이죠. 그래서 이제 요 껍질이 뭐가 돼요? 나중에 네 편,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네 편, 내 편이 분명해야지 흘러가겠죠. 네 편, 내 편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네 편, 내 편만이 아니라 업무적인 거. 내가 할 거, 내가 하지 말을 거. 이게 이제 분명해져야지 원숭이띠는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부 연결은 누가 해주는 거죠?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사각꼭지가 양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틀이 매일매일 변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틀은 어려운 말로 경이라고 하고 근데 매일매일 변하네요. 무가 되고 근데 무조건 변하기만 해요. 그 경험을 기억장치나 내부 자료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숭이띠의 재능적성을 이해하실 때 그 원숭이띠가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어떤 유행을 창조하는 힘이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최첨단, 유행, 패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거에 따라가겠죠. 새로운 게 뭘까? 그걸 찾아내는 힘만 발달하겠죠. 그래서 뭐 마케팅 기술, 새롭게 유행하는 것을 자기 거로 빨리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주도적인 원숭이띠는 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공부를 안 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는 원숭이띠는 그래도 원숭이띠의 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법이나 새롭게 유행하거나 그 시대에 좀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힘은 또 강력해지겠죠. 그 기운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자기 틀을 만들어 가니까 어때요? 신선한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혁신과 새롭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퓨전,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의 틀이 있죠. 이 틀 때문에 이제 남들과 달라지기도 하고 남들과 경쟁하기도 하고 남들과 갈등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 새로운 틀을 반복하는 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들을 내부에 넣어주면서 점점점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이게 이제 원숭이띠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비유하자면은 내부로 끌고 들어가는데 뭐가 바뀌어요? 외형이 바뀐다. 외형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외모를 보면은 거의 관찰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현재 문화의 첨단으로 나아가서 자기를 자꾸 변화시키면서 주도적인 사람인지, 어떤 그냥 틀 속에, 어차피 틀이잖아요. 그 틀 속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적응만 하는 원숭이띠인지, 아니면 그 틀을 내가 만드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틀을 내가 만든다면은 원숭이띠 외모에서도 그 외모가 상당히 변화무쌍하겠죠. 뭐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화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옷 패션으로 자기를 뽐낸다든가, 하여튼 그 외형으로 자기 자신이 그 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그 틀을 만드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new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항상 장착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원숭이띠를 상상하시면은 5화는 기본적으로 보이실 거고, 여기 미토가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흡수하는 힘은 원숭이띠가 있었기 때문에 신문물이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 세대가 있었지만은 그 부모 세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 왕자님과 공주님이 태어나잖아요. 그 왕자님과 공주님이 그 부모 세대에게 흡수했다고 하지만 새롭게 또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비유를 한 거예요. 저 원숭이띠가 신문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숭이의 변화무쌍한 재빠른 행동처럼 빠르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띠는 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흡수시켜 주느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띠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흡수의 신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저 신자가 새로울 신자, 새 신자도 돼요. 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어차피 원숭이의 그 에너지만 살아있다면 자꾸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자기가 새로워지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흡수시켜 주느냐, 그래서 그 틀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것이 이 사람의 뭐가 돼요? 기술이 되고 이 사람의 자격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저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그 세상, 외부를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부를 자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흡수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또 반복 행위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공부 쪽이라면은 공부 쪽으로, 운동 쪽이면 운동, 그 다음에 여기서 훈련이라고 하면 이제 기술이겠죠. 기술 쪽이면 기술, 이런 쪽으로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해주면 그게 완전히 자기 거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숭이띠 자체가 자기 것으로 흡수시켜서 엄청난 재주가 있죠. 흡수시켜서 자기화하는 그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뉴잖아요. 이 뉴라는 건 뭐예요? 설익었다란 뜻도 돼요. 풋사과란 뜻도 돼요.
이 풋석하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스펀지와 같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훈련하고 반복하면서 점점점 고수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원숭이띠의 그 능력이 제대로 단련이 안 된다면 풋사과에서 멈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틀을 자꾸 바꿔 나가는, 그래서 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신, 자기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몸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기술로 바꿔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원숭이띠의 이러한 흡수 능력과 변화 능력을 활용해서 어떠한 재능과 적성, 직업으로 갈지 다음 시간에 점점점 살펴보면 되겠죠.